안녕하세요. 오늘은 한국에서 가장 핫한 앱이자 동시에 가장 논란이 많은 앱 3.3에 대해 완벽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2천만 명 이상이 사용하는 이 앱이 왜 검찰에까지 고발되었는지, 세무사들은 왜 이렇게 분노하는지, 그리고 당신의 세금 환급이 앞으로 어떻게 달라질 것인지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3.3이 정확히 뭔지부터 설명하겠습니다. 3.3은 아주 간단하게 말해서 당신이 받을 환급금을 자동으로 찾아주는 앱입니다. 여러분은 매년 5월이 되면은 뭔가를 하셔야 한다는 걸 아실 겁니다. 그래요. 종합소득세 신고입니다. 회사에 다니시는 분들은 회사에서 다 해주니까 상관없지만 배달 라이더, 학원 강사, 유튜브 크리에이터, 프리랜서처럼 소득이 여러 곳에서 나오는 분들은 직접 신고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하루 종일 배달 일을 하고 한 달에 300만 원을 벌었다고 치세요. 그런데 이 배달 앱에서는 벌써 당신의 소득의 3.3%를 원천 징수해 갔어요. 약 10만 원이죠. 10만 원이죠. 그리고 저녁에는 학원에서 30만 원을 더 벌었는데 역시 일정액이 원천 징수됐습니다. 국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세금을 먼저 거둘 거고 나중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 당신이 실제로 낼 세금을 계산해서 남은 부분은 돌려줄 거야. 바로 그 돌려주는 돈이 환급금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문제가 있어요. 이 과정이 엄청 복잡합니다. 홈택스라고 하는 국세청의 온라인 시스템에 접속해서 자신의 소득을 일일이 입력하고 공제 항목들을 찾아가며 신청해야 하거든요. 일반인들한테는 정말 복잡한 외계어 같은 일입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대부분 세무사를 찾았어요. 세무사는 이 복잡한 과정을 대신 해주는 전문가죠. 그런데 여기서 또 다른 문제가 생겼습니다. 세무사들은 보통 소액 환급 시장을 돈이 되지 않는다며 외면해버렸어요. 왜냐하면 몇십만 원을 환급받으려고 세무사를 고용하면은 세무사 비용이 더 비싸거든요. 예를 들어서 50만 원을 환급받을 건데 세무사 비용이 10만 원 이상 들면은 손해인 거죠. 그러니까 뭐가 생겼냐? 세무 사각지대입니다. 수백만 명의 다중소득자들이 자신들이 받아야 할 환급금을 포기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때 나타난 게 자비스 앤 빌런즈라는 회사가 만든 3.3입니다. 3.3의 창업자들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 세무사는 사람이니까 비용이 많이 들지만 우리가 AI와 알고리즘으로 자동화하면 어떨까? 그럼 저비용으로 대량의 사람들을 처리할 수 있지 않을까? 실제로 3.3을 사용해 보면은 정말 간단해요. 앱을 설치하고 휴대폰 인증을 하고 자신의 소득 정보를 입력합니다. 대부분의 정보는 자동으로 불러와져요. 그 다음에 환급받기 버튼을 클릭하면 끝입니다. 평균 5분에서 10분이면 완료됩니다. 그리고 수수료는 환급액의 10%에서 10% 정도예요. 예를 들어서 환급금이 100만 원이면 10만 원에서 20만 원을 내는 거죠. 여전히 세무사 비용보다 훨씬 싸고 시간도 엄청 절약됩니다. 결과는 폭발적이었습니다. 2020년에는 41억 원의 매출이었던 3.3이 2011년에는 311억 원으로 급증했어요. 이건 전년 대비 무려 658%의 성장입니다. 2022년에는 496억 원, 2023년에는 507억 원까지 성장했고 누적 가입자가 2천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이건 한국 취업자의 절반 이상이 3.3을 사용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스타트업이 이 정도의 규모로 이렇게 빨리 커진 경우는 정말 드물어요. 하지만 모두가 이를 환영한 건 아니었어요. 한국 세무사회가 강력하게 나섰습니다. 세무사들은 이렇게 주장했어요. 이건 불법이다. 구체적으로 세무사회의 주장은 세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 주장은 무자격 세무대리라는 거예요. 3.3은 세무사 자격도 없으면서 영리 목적으로 세무 업무를 하고 있다. 이건 세무사법 위반이다. 실제로 법에 따르면 세무 관련 업무는 세무사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이건 의사가 아닌데 수술하는 것처럼 불법인 거죠. 두 번째 주장은 탈세 조장이라는 거였어요. 세무사회는 주장했습니다. 3.3이 부당하게 환급액을 부풀린다. 예를 들어서 인적공제를 중복으로 적용해서 본래 받을 환급금보다 많이 신청하게 유도한다. 이건 탈세를 조장하는 거다. 만약 3.3이 100만 원을 받아야 할 환급금을 150만 원으로 부풀려서 신청하게 한다면 국가는 결국 그 150만 원을 주겠죠. 하지만 나중에 적발되면은 가산세를 내야 해요. 결국 사용자가 피해를 보는 거예요. 세 번째가 가장 자극적이었습니다. 세무사회는 주장했어요. 3.3은 주민등록번호를 무단으로 사용한다. 그리고 홈택스 정보를 국가 자원인데 마치 자기 것인 양 상업적 이윤을 위해 수집한다. 이건 정말 심각한 주장이었어요.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3.3은 단순한 경쟁사가 아니라 범죄자 집단이 될 수 있었거든요.
결국 세무사회는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이 회사를 수사해서 기소해달라고요. 국민들도 정말 궁금했어요. 검찰이 뭐라고 판단할지 말이에요. 왜냐하면 검찰이 3.3을 기소하면 3.3은 진짜 위험해질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2023년 11월 검찰은 놀라운 결정을 내렸습니다. 3.3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린 거예요. 즉, 너희는 죄가 없다는 뜻입니다. 검찰의 판단은 이거였어요. 3.3이 하는 일은 세무대리가 아니라 기술적 중개다. 사용자의 정보를 수집하고 알고리즘으로 환급 가능성을 판단한 뒤 실제 신청은 사용자가 직접 한다. 따라서 전문적인 세무 업무가 아니다. 쉽게 말해서 3.3은 조력자일 뿐 대리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치 이사 회사가 짐을 잘 정렬해 줄 거라고 하는 것처럼 기술적 도움을 줄 뿐이라는 논리였습니다. 세무사회는 여기서 물러서지 않았어요. 재항고를 제출했습니다. 검찰이 잘못 판단했다. 다시 봐달라고요. 그런데 2025년 6월 대검찰청이 내린 결정은 세무사회의 재항고를 기각한다는 거였어요. 즉, 검찰의 판단이 최종 확정된 거죠. 알고리즘을 통한 기술적 중개는 전문적인 세무대리가 아니다는 게 이제 법적으로 확정된 겁니다. 이 순간 기술이 법을 이긴 거였어요. 하지만 법적으로는 이겼지만 사회적으로는 다른 문제들이 터져 나왔어요. 3.3의 광고는 정말 매력적이었어요. 8명 중 10명이 환급 대상이다. 당신도 환급받을 가능성이 80%다라는 메시지죠. 앱을 깔고 정보를 입력하면 화면에 당신의 예상 환급금은 몇십만 원입니다. 다음 원입니다라는 문구가 떠요. 예를 들어 예상 환급금 120만 원이라고 나온다고 칠게요. 사용자들은 흥미로워했어요. 120만 원이네. 수수료 20%면 24만 원이니까 96만 원을 받으면 되네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실제 환급액 통지서가 나왔을 때의 충격은 컸어요. 개별 20만 원이라고 했는데 실제로는 30만 원이야? 그럼 사기 아닌가? 온라인에는 분노글들이 넘쳐났어요. 3.3에 속았다 사기다 돈을 돌려달라. 3.3의 설명은 이거였어요. 예상 환급금은 최대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거예요. 실제로는 여러 변수가 있으니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인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럼 왜 최대라고 안 하고 예상이라고 해? 그리고 이렇게 큰 차이가 나면은 사용자가 실망하는 거는 당연하지 않냐? 또 다른 비판도 있었어요. 바로 수수료 자체에 대한 의문입니다. 생각만 해보세요. 개인이 직접 홈택스에 가서 신청하면 수수료 0%입니다. 물론 좀 복잡하고 시간이 걸리겠지만 돈을 안 쓰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3.3은 10%에서 20%를 떼어가요. 환급금이 100만 원이면은 10만 원에서 20만 원을 내는 거죠. 사람마다 의견이 달랐어요. 일반인 입장에서는 이제 홈택스 쓰기 어려우니까 편의료 10%는 공정한 가격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고, 개인이 할 수 있는 일을 억지로 유료 서비스로 만드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흥미로운 건 민간 플랫폼의 영향력이 커지자 국가도 움직였다는 거예요. 국세청은 먼저 모두 체험 서비스를 시작했어요. 국세청이 자신들이 보유한 데이터를 활용해서 국민들이 받아야 할 환급금을 직접 찾아주는 서비스를 시작한 거죠. 당신은 작년에 환급받을 돈이 50만 원이었어. 이거 받아라고 직접 안내해 주는 거예요. 지난 2년간 629만 명에게 1조 5천억 원을 환급해 주었다고 합니다. 이건 국세청도 혁신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신호였어요. 그리고 2025년 국세청은 정말 중요한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원클릭 서비스예요. 이것은 정말 중요한 서비스거든요. 기능은 3.3과 비슷해요. 최근 5년치 환급액을 한 번에 확인하고 클릭 몇 번으로 신청할 수 있거든요. 하지만 결정적인 차이가 있어요. 수수료가 0%입니다. 완전 무료예요. 더 중요한 건 이거예요. 국세청은 이미 모든 정보를 다 가지고 있어요. 당신의 소득, 공제 항목 다 있는 거죠. 따라서 환급액 계산도 100% 정확합니다. 나중에 계산 실수가 있었네라며 가산세를 물 일도 없어요. 반면 3.3은 알고리즘으로 계산하는 거라서 실수가 있을 수 있고, 만약 과다 청구로 적발되면 사용자가 가산세를 내야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또 다른 갈등이 생겼어요.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입니다. 이 시간에 모든 엔잡러들이 몰려서 신청하게 돼요. 그런데 3.3 같은 민간 플랫폼들이 과도하게 국세청 서버에 접속하기 시작한 거예요. 3.3은 스크래핑이라고 불리는 웹사이트에서 정보를 자동으로 긁어가는 행위로 홈택스 정보를 수집하는데, 이게 엄청난 규모로 벌어지자 국세청 서버가 버거워한 거죠. 결국 국세청은 민간 플랫폼의 접속을 제한하거나 차단하기 시작했어요. 국세청의 입장은 이거였어요. 이렇게 되면 국가 중요 시스템이 위험해진다. 우리가 나서야 한다. 결국 국세청은 발표했어요.
스크래핑 방식을 버리고 안전한 오픈 API 시스템으로 전환할 거다. 이건 무슨 뜻이냐? 민간 플랫폼들이 체계적이고 안전한 방식으로 국세청 데이터에 접근하도록 하겠다라는 거예요. 3.3의 성공 이후 다른 회사들도 우르르 몰려왔어요. 토스가 세이브잇이라는 서비스로 10%에서 15%의 수수료율로 시장에 진출했어요. 토스의 강점은 이미 보유하고 있는 강력한 슈퍼앱 생태계예요. 사용자들이 별도의 앱을 설치할 필요 없이 토스 앱 내에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다는 편의성이 있거든요. 젠터프라이즈는 1분이라는 서비스를 운영하며 13.5%에서 14.9%의 수수료로 가격 경쟁력을 강조했어요. 이들은 할인 이벤트를 통해 실제 비용을 더 낮춰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물론 국세청의 원클릭 서비스는 0%예요. 이것은 모든 민간 플랫폼에 대한 궁극의 도전장입니다. 객관적으로 보면은 국세청 원클릭이 최고예요. 무료인데 가장 정확하거든요. 그럼 3.3은 왜 안 망할까? 3.3이 주목한 거는 부가가치예요. 혹은 더 정확하게는 종합 세무 서비스로의 확장입니다. 단순히 환급금 받아주기를 넘어서 3.3은 실시간 절세 전략 제안, 사업 관리 기능, 장부 작성 자동화, 세무 컨설팅 같은 서비스들을 추가하고 있어요. 즉 세무 전문가와 AI의 하이브리드 같은 거를 목표로 하는 거죠. 당신의 환급금을 찾아주는 것뿐 아니라 연간 세금 계획까지 해줄 거라는 포지셔닝을 하는 거예요. 또 하나의 과제는 개인정보 관리예요. 많은 사용자들이 불안해하는 게 있어요. 3.3을 탈퇴하면 내 정보는? 홈택스에 등록된 수임동의는? 내 주민등록번호는 안전한가? 실제로 문제가 있어요. 3.3 탈퇴해도 국세청 홈택스의 세무대리인 수임동의는 자동으로 안 풀려요. 사용자가 직접 홈택스나 손택스에 가서 수임동의 해지를 클릭해야 합니다. 이 과정이 번거로우면 많은 사람들이 그냥 방치해버려요. 그럼 3.3이 계속 당신의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거죠. 3.3은 강조해요. 우리는 AWS 서버와 SSL 프로토콜로 이중 암호화를 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가이드도 다 따르고 있다. 하지만 신뢰는 설명만으로는 안 돼요. 왜냐하면 보안 침해 사건은 언제든 터질 수 있고 개인정보가 한번 노출되면 복구 불가능하고 투명성이 부족하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3.3이 살아남으려면 투명하고 쉬운 데이터 해지 프로세스가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3.3 논란이 단순한 한 회사의 성공담이 아니라는 걸 아셨을 거예요. 이건 로톡 사건과 똑같은 구조예요. 기술이 전문직의 기득권을 흔드는 거죠. 로톡은 일반인도 변호사 없이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다라고 혁신했고 결국 법무사 단체의 저항을 이겨냈어요. 3.3도 똑같습니다. 일반인도 세무사 없이 환급금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걸 보여줬고 검찰도 인정했어요. 하지만 이것이 완전한 해결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신뢰성 문제, 공공 서비스와의 경쟁, 그리고 데이터 주권 문제가 남아 있거든요. 이 세 가지를 해결하지 못하면 결국 국세청의 원클릭 서비스에 밀려날 수 있어요. 향후 한국의 세무 서비스는 공공의 안정성과 민간의 편의성이 공존하는 방향으로 재편될 거로 예상됩니다. 국세청은 계속 공공 서비스를 강화할 거고 민간 플랫폼들은 단순 환급을 넘어 종합 세무 관리로 진화할 것 같아요. 결국 당신의 선택이 시장을 만들어요. 편의성이 좋으면 수수료를 내고 민간 서비스를 이용하면 되고 정확성과 무료가 중요하면 국세청 원클릭을 사용하면 돼요. 3.3의 성공과 논란은 그 과정 속에서 있었던 필연적인 충돌이었습니다. 이 채널을 구독하고 알람 요청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